안녕하세요. 제12장 상담 과정의 두 번째 시간인 초기 상담 과정입니다. 이 초기 상담 과정은 상담의 기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초기 상담 과정 안에서 그 가족들의 주 호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50% 정도 이렇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상담 과정에서 우리가 상담사가 접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족 성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과 접촉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초기 상담 과정에 6가지 이 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전화에 의한 상담이 있고요. 둘째 문제의 명료화, 세 번째 가족과 관계 형성, 그리고 네 번째 상담 목표의 설정, 다섯 번째 면담을 통한 가족의 이해,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초기 상담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 이렇게 전화에 의한 사전 상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는 첫 회기의 상담에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하고요. 또 상담의 방향과 구조를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상담사는 전화를 받게 되면 첫 회기 상담에 누가 참석해야 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상담의 구조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상담의 구조와 방향을 설정할 때 가족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은 가족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달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담사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혹시나 빠진 것이 없는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먼저 이렇게 상담을 받겠다고 혹시나 말씀을 하시겠다 하면 상담사는 첫 상담은 모든 가족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지금 전화하신 분은 이렇게 변화하려는 의지도 강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서 그분이 먼저 상담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명료화인데요. 이 단계는 제시된 문제를 명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상담사가 가족이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잘못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는 이런 명료하는 과정 안에서 상담자의 어떤 능력 그리고 가족들의 파괴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고요. 그런 기대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문제가 무엇인지 변화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할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상담사는 그런 문제를 명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어떤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왜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영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상담의 어떤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유적인 메시지도 전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회기 이후의 상담 과정에서는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변화 과정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족이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어떤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자발성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명확히 할 때는 지금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이 시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이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사는 문제가 잘 정리되면은 이미 과정의 절반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상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는 하나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명료하는 과정에서는 가족들이 드러내는 이런 서로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적절히 잘 다루어서 이 가족들이 상담사의 어떤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명료하는 것은 가족들이 자신들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의 세 번째 가족과 관계 형성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상담사와 또 가족이 서로의 어떤 정서를 공유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가족 변화라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제 이번 가족 상담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 가족들은 이러한 그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상담사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수용적 또 공감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또 진실성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미누치는 이것을 가족 상담 초기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이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직면보다 수용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이것은 공감 외에도 보다 명확한 안내와 또 충고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로 상담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있어서 이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사의 어떤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가족들이 상담사를 신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때 면담 과정에서 이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사의 이 언어적 의사소통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추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반복해서 이제 그 상담사가 사용하게 된다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는 가족과 만나는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의 관점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경험이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초기 상담 과정의 네 번째 과정으로서 상담 목표의 설정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상담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진전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상담사는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가족이 상담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변화나 기대 이런 인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상담사는 목표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상담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의 목표가 있고요. 회기별 목표라고 따로 이렇게 설정해서 상담을 진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처음 가족들이나 개인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함께 그 장면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오픈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 가면을 이렇게 쓰고 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나의 생활 연대기 여러분들 작성해 보셨죠? 그것처럼 자기의 어떤 생활 연대기처럼 가족에게도 함께 그 가정 생활을 영위했지만 개인별 그런 생활 연대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부끄럽든 아니면 감추고 싶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상담사가 정확하게 그 장면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는 가족하고 합의된 목표이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또 가족과 상담이 달성하고 싶은 어떤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담이 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사가 한 3번 정도, 3회기 정도 가족과 상담을 한 이후에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담사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정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세운 목표가 면담 과정에서는 다시 논의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담 목표로 확정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담자가 모호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혼하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 내담자의 진짜 마음은 이혼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자신의 진짜 주호소 문제예요. 리얼원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호함을 거쳐서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변화를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치료적인 의미는 훨씬 더 높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이런 목표나 또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자기 표현이나 또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이니까 상담사는 이러한 것을 영향을 변화와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건강함을 이제 순환시켜 주기 위해서 또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에게 각인시키고 또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5번째 면담을 통한 가족 이해의 과정은 최소한 가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출생과 그들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가족 역사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족이 형성된 어떤 배경 그리고 출생과 지금까지의 어떤 발달사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하게 되고 또 상담 초기 단계에서 가족사 측정이나 가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계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민우친이나 보이은의 가족 상담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계도나 그리고 가족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가족에 대한 것들을 탐색하고 그렇게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가족 관계를 도식화하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가족 상호작용의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가계도와 가족 지도입니다. 가족 사정의 어떤 주요한 목적은 가족의 현재 기능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가족의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기능을 이해하거나 또 아니면 상담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또 어떻게 기능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상담사가 이러한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거나 또 가족에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 언어적 그리고 그들의 비언어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어떤 가설은 정상을 처방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직선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설을 설정할 때 하나가 또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체계 전체에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체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정한 다음 어떤 사례를 정형화해서 판단할 때 그러한 가족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문제는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가 가족의 어떤 기능장애에 나타내는 정도와 개인의 어떤 신체적 요인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사정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 특성 또 그리고 가족이 보다 넓은 사회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정형화된 사정 도구를 사용할 때는 가족에게 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가족을 사정하려는지에 대한 상담사의 의도를 이해시킨 뒤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는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변화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됩니다. 피드백에는 상담사 관점을 검토할 사항이나 사정 항목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상담의 필요 여부나 또한 필요하면 어떤 형태의 상담을 해야 하는지도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드백은 상담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초기 상담의 종료 과정입니다.
이 초기 상담이 종료될 때 가족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가족에게 상담을 계속하고 싶은지의 의향이나 다음의 상담 일정, 또 어떤 가족이 참가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담에 어떤 가족이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 중요한 인물이 초기 상담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에게 다음 상담에 함께 올 것을 권하거나 가족과 함께 어떤 접근이 바람직한지를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거하지 않는 확대 가족을 상담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2장 상담 과정에서 상담 과정의 어떤 기본 절차와 초기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